대통령이라는 법적 지위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그 대통령이라는 그 세 글자보다는 훨씬 더 깊이 있는 그런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우리 전체 국민이 주인이고 우리들 한 명 한 명은 그 전체 국민을 구성하는 그런 구성 요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우리의 아주 큰 일꾼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또 국회의원, 이 숫자로 헤아리는 것이 아니고 법관, 이렇게 아주 큰 일꾼이다. 정부의 한 조각으로서.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이 무엇을 했다,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다, 이런 뉴스를 많이 접했습니다. 대통령 중심으로 많은 국가의 공무가 수행돼 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이 어디까지 일을 할 수 있고 대통령은 무엇인가? 대통령은 우리의 일꾼인가 아니면 우리의 상전인가?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도 현실에서는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대한민국 헌법 제4장은 정부를 규정합니다. 그 정부 중에 여기에는 절이 2개가 있는데 제1절이 대통령, 제2절이 행정부 이렇습니다. 그 중에 제1절 대통령을 봅시다.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대통령으로 알고 있는 국민이 윤석열 씨입니다. 자연인 윤석열 씨. 그 윤석열 씨가 항상 이런 말을 하죠. 국민이 불러서 나왔다. 그리고 국민이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다. 좀 미묘하게 맞는 듯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유권자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선거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투표했지요, 유권자가. 그 선거 결과로 윤석열이 최다 득표자로 되었습니다. 선거 결과. 그러면 보통은 선거에서 뽑혔으니까 저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구나.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에서 뽑히고 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의 공무 수행을 할 것인가? 주권자가 지시한 임무를 수행할 것인가? 그래서 취임준비위원회 이런 것도 있죠. 그 취임식이 다가 아닌 겁니다. 바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자연인 윤석열 씨는 대통령이 아닌 모든 국민들과 동일하게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고, 여기에 대통령으로 법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 헌법과 법률이 바로 그렇게 뽑아라 하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래 이제부터 너는 대통령인 공무원으로서 임무 수행을 해라 하고 권능을 부여합니다. 그 권능을 다른 말로 대통령 직무집행 권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 직무집행 권한이라는 이 동그라미, 이것이
윤석열 당선자에게 이렇게 점선으로 연결이 됐을 때 이 사람은 대통령 취임을 하고 나서 언제부터 해라 이렇게 정해줬으니까 그때부터 대통령 직무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동그라미 대통령의 직무 집행 권한이라는 것은 윤석열의 소유냐?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네가 이 일을 해라 라고 하는 동안에 일종의 향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헌법과 법률이 너에게서 이것을 뺏겠다 라고 했을 때 아니 왜 내 것을 가져가나요? 라고 하지 못한다. 또 원래 나한테 5년 동안 이것을 시킨다고 했는데 왜 지금 나를 잘라내시나요? 라고 하지 못한다. 이런 겁니다. 언제라도 박탈할 수 있다. 그 의미를 알겠죠? 대통령으로 당선됐으니까 내가 대통령 직무집행 권한을 누릴 자격이 있고 그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다시 개념을 정리해 봅시다. 대통령 직무집행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을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윤석열 씨가 당연히 대통령인 것이 아니죠. 선거에서 선출되었으니까 대통령인 것이 아닌 겁니다. 주권자의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의 직무 집행 권한을 행사하라 하고 윤석열에게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공무원, 대통령인 공무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권자의 헌법과 법률이 이러한 권한 행사를 명령했다, 하사했다. 따라서 대통령인 공무원은 당연히 저 높은 곳에 있는 주권자, 전체 국민의 아래에 있고 헌법의 아래에 있고 법률의 아래에 있으며 대통령의 직무 집행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공무원이 창의적으로 아무거나 생각해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딱 한계를 지어놓은 그것만 할 수 있다. 법률로 한계 지어놓은 것을 할 때 그 명령을 이행하면서 명령 이행의 범위 내에서 그때그때 판단하는 것은 판단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지만 많은 경우에 이 대통령인 공무원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위원회 등을 거쳐서 합의에 의해서 그 판단조차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정해놓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인 윤석열 씨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선거로 대통령인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당선이 됐고 헌법과 법률이 권능을 부여해서 윤석열에게 이 대통령 직무 집행 권한이 이렇게 점선으로 연결된 상태가 언제까지 있었느냐. 2022년 5월 10일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일꾼인 윤석열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심지어 주권자에 대한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헌법과 법률이 부여했던 대통령의 직무집행 권한을 박탈했습니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윤석열 씨에게는 대통령 직무집행 권한이 없는, 대통령이 아닌 모든 일반 국민과 동일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태로 되었습니다. 이것을 대통령 직무정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이 아닌 것이죠. 윤석열 씨는.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을 대통령인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못하게 했으니까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무엇이냐? 대통령인 공무원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일부 개인적으로 그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 아마도 그 공무원들도 법 절차에 따라서 모든 국민 가운데 그 임무에 가장 최적이다 해서 능력으로 또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서 뽑은 것이 아닌 모양이다, 이런 의심을 하게 만드는 그런 대목인데, 개인적으로 무슨 학교 선후배 관계라느니 예전에 어떤 알던 사이라느니 하는 이런 법이 아니라 그 인맥 뭐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공무원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일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지금 대통령이 아닌 윤석열 씨를 계속 대통령으로 예우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헌법에 전직 대통령 예우라는 내용도 있죠. 이것은 잘못 들어간 겁니다. 그 자체로 예우할 수 있는가? 어떻게 국민과 다른 그 집단을, 귀족 집단을 이렇게 창설할 수 있는가? 헌법 내에서 헌법 위반인 조문입니다. 어떻든 그 조문이 아직 그대로 있는데, 어째서 대통령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대통령의 예우를 해야 하는가? 이것은 과거의 군주시대에 왕이 다소 좀 잘못을 하고 이런다고 하더라도 실권을 스스로 내놓고 그렇게 타협을 한 적이 있죠.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이래 가면서 그럴 때 예우를 제대로 하고 예우를 중요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21세기에 왜 그러는가? 윤석열 씨가 왕인가? 대한민국에는 왕이 없습니다. 윤석열 씨는 대통령의 권한이 없는, 대통령의 직무 집행을 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아닌 그런 그저 자연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경호를 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고, 관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일입니다. 대통령의 직무 집행을 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 월급을, 대통령인 공무원의 월급을 주고 있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죠. 이것이 부패입니다.
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헌법과 헌법에 따라서 풀이를 해보면 모든 것이 분명합니다. 그냥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 있는 것은 아직 대통령이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데 대통령이 아닌 겁니다. 지금 상태를 봅시다. 헌법 제4장에 정부가 있는데 정부는 제1절과 제2절로 딱 나뉘어 있습니다. 제2절 행정부가 있고 제1절에 대통령을 점선으로 공란을 만들어 놓았죠. 대통령이 없는 겁니다. 제1절의 역할을 하는 대통령 고유의 의무를 이행하는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이야기가 이러면 잘못됐구나 하는 걸 이해할 텐데 고유의 일을 하는 공무원이 없는데 이 공무원이 정부를 대표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고유의 임무를 헌법과 법률이 빼앗았는데 이것을 빼앗아서 국가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이 사람을 대한민국의 대외적인 대표로서 국가 원수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이 권한을 빼앗았는데 바로 이 권한 속에서 국군 통수권이라는 그것도 법률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법률 아래에 있는 것이죠. 통치권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권한을 못합니다. 행사 못합니다. 빼앗아서 윤석열 씨에게는 국군 통수권이 없습니다. 윤석열 씨는 정부의 수반이 아닙니다. 윤석열 씨는 국가 원수가 아닙니다. 외교권이 당연히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허락을 이제 도로 거둬들인 겁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는 헌법에 따른 제1절이 이렇게 공란으로 남아있고 제2절 행정부만 있는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헌법을 외국에서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국 정부에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없다. 무슨 뜻이냐?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다고 했죠. 유권자가 선출해서 정부 중에 일부분, 제1절 부분의 공무집행을 해라 라고 시킨 공무원이 대통령인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인 공무원이 죄를 지어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했던 권한을 박탈했습니다. 그 순간 대통령인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제1절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 공무원이 그래서 이렇게 공란이 된 겁니다. 없습니다. 제1절에 대통령인 공무원이 없다 보니 이 1절의 대통령인 공무원이 정부의 수반으로 정부의 대표 역할을 해왔는데 그 대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한 줄은 이렇게 다소 복잡한 헌법의 구조를 이해했을 때 제대로 된 서술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정부가 이런
대통령인 공무원이 쓸 수 없는 공무원이어서 더 이상 공무원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게 이렇게 쫓아내야 될, 다시 말해서 신성한 공무집행을 더럽히지 못하게 이 권한을 뺏어버리는 경우를 미리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그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직무집행이라고 하는 그 규정입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할 담당 공무원을 여기에 투입해 주는 것이죠. 이것을 권한대행이라고 합니다. 액팅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이것은 서구에도 통용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액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연기하다, 다시 말해서 교통경찰을 연기하는 배우는 교통경찰이 아니죠. 그런데 영화 속에서 그는 교통경찰로 나옵니다. 이런 것을 액팅이라고 하는데, 다른 뜻으로는 대통령의 역할을 한다. 연기자, 가짜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대통령이 하는 일을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 권한대행이 이 자리를 채우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권한대행을 법에 따라 채우면 이 사람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이걸 보면 이제 아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권한대행은 법에 따라 빈자리를 채워서 일을 시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제2절 행정부의 국무위원 중에 순서대로 이렇게 이 일을 맡아라 하고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 이 권한대행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권한대행이니까 원래 대통령인 공무원보다는 좀 그 급수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니 조금만 일을 해라. 이 권한대행의 순서도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을 맡을 때가 있고 부총리로서 맡을 때가 있는데, 국무총리가 하는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일보다 부총리인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적다. 이런 그냥 국어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이야기들이 요즘에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 행사를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의 그 직무집행을 하기 위해서 투입됐을 때, 또 그 최상목 부총리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투입됐을 때 두 사람은 상관없이 만일 그들이 원래의 그 국무위원 자격, 장관 자격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 순위의 장관이 이것을 맡게 되는데, 국민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들을 했죠. 비상계엄을 다시 할 수도 있다.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엄격하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그 상황이 됐을 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연인의 신분인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악용해서 반역을 저질렀던 일이 근래의 일이기 때문에
만일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전면전이 일어났을 때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대통령 직무집행을 담당하기 위해서 국무위원인 공무원을 투입한다. 그것이 권한대행제도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한다. 이제 여러분은 권한이라는 것이 권력이 아님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더 이해하기 쉽겠죠. 대통령도 아닌 주제에 무슨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느냐, 이런 말을 하지 않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한은 한계를 지어서 일을 하라는 명령을 받은 그 범위를 나타내는 말인 것이죠. 따라서 헌법과 법률은 이 권한대행에게도 대통령과 동일하게 공무집행을 하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이 권한대행이 대통령을 승계한 것은 아닙니다.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것이 미국과 중요한 차이인 것이죠. 미국의 부통령은 대통령이 이와 같은 일이 있다든지 했을 때 즉시 대통령으로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승계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도 대통령도 없고 부통령도 없게 되면 바로 그때부터는 이 권한대행 체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차이를 알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따라서 대통령의 경호를 권한대행이 받게 됩니다. 대통령의 관저도 권한대행이 사용하게 되고, 대통령의 급여도 권한대행이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현재 정부에서는 이 모든 것을 대통령의 직무집행 권한을 박탈당해서 우리 국가, 정부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무의도식하는 윤석열 씨에게 경호와 관저와 급여를 주고 있다.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또한 이 사람에게 정부의 수반이며 국가의 원수이고 국군 통수권이나 비상계엄 선포권이 이 사람에게 있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크게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상당 부분 실제로 이렇게 그 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비상계엄 선포, 국군 통수권이라는 것이 헌법의 어디에 있는가? 제4장 정부의 제1절 속에 있다. 정부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위에 앞에 있는 것도 아니다. 바로 대통령인 공무원의 고유 직무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것이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나 정부의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아니다. 바로 제대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권한 대행과 관련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제2절 행정부에 국무총리가 있고 국무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가 있고
행정각부가 있습니다. 행정부와 행정각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행정부가 상위 개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국무총리인 공무원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일을 하면서 제1절의 대통령인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맡도록 했죠. 그러면 이 국무총리는 두 개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국무총리인 공무원은 자신의 고유 영역이 있죠. 자신의 고유 공무집행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입니다. 실자, 실제하다 하는 그 실자를 써서 실공무입니다. 그런데 이 권한 대행으로서 하는 것은 국무총리가 남의 일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공무가 아니라 법상 겸해서 하도록 해놓은 일입니다. 그러면 이 국무총리는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 비슷한 권한 대행이니까 국무총리보다 그 지위가 높아진 것일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 행사를 하고 경호도 받고 관저도 사용하고 대통령의 급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국무총리일 뿐입니다. 여기에서 나가게 되면, 해임이 되면, 국무총리가 해임이 되면 국무총리는 해임됐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남아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국무총리 위에 씌워진 것이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국무총리로서의 모든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그래서 국무총리가 박탈되면 권한대행도 없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예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에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그 법적인 순서에 따라서 제1순위니까 맡았죠. 그런데 권한 대행으로서 하는 일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대행이지만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합니다. 당연히 공무집행은 무조건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구체적인 사건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국무총리라는 데 흠이 있어서 국무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탄핵소추를 당했을 때 내가 권한대행은 잘할 수 있는데 라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해하겠습니까? 자, 권한대행은 자신 고유의 공무가 아니다. 국무총리는 국무총리라는 자신의 지위가 있고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겸한 업무가 있습니다. 액팅인 것이죠. 그런데 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리는 법에 따라 그저 그 자리에 갈 사람이 있어서 순서대로 채우는 자리에 불과합니다. 만일 총리, 국무총리라는 법적 지위를 잃게 되면 권한대행은 당연히 떨어져 나갑니다. 다음 순위가 1순위가 돼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이 권한대행이라는 겸한 업무는 책임은 지지만 권리 주장은 못하는 자리다. 그런데 모든 공무원은
그 자리에 대해서 권리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이라는 것은 일단 직업 공무원제에 속하지 않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명확합니다. 그러면 이 순서대로 채운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었는데 이 국무총리 자체가 탄핵을 당했습니다.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로서 탄핵을 당하게 되니까 탄핵소추가 됐죠. 탄핵소추가 돼서 국무총리에서 파면될 것인가 말 것인가가 헌법재판소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직무가 정지됩니다. 법에 따라서 국무총리가 아닌 겁니다. 국무총리가 아니다 보니까 권한대행도 아닌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대통령의 자리가 비어 있고 국무총리의 자리도 비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1순위가 누구냐 하면 부총리 가운데 부총리가 둘이 있죠. 그 중에 그 앞에 있는 제1부총리가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행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행정각부의 장관인, 좀 복잡하지만 좀 구분만 확실히 하면 좀 더 명확하게 한 번에 보일 겁니다. 그 인물이 바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최상목 씨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게 되죠. 1순위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한번 봤으니까 이해하겠죠? 기획재정부 장관이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인 최상목 씨는 만일 헌법과 법률을 권한 대행을 하면서 위반하면 이거는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자신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로 탄핵은 받지 않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써주는 이유는 뒤에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것이 진짜 공무원의 지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편리한 대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이렇게 쓰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덧붙여 놓은 실제가 아닌 허상인 이런 것을 불러주는 셈이 되죠. 그러나 지금 관행상 이게 더 높다 싶어서 그렇게 쓰고 있죠. 길기도 하고 이름이 너무 길면 불편하니까.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탄핵되는 대상은 자기 고유의 업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탄핵 대상이 됩니다. 만일 탄핵된다면. 그래서 이 사람이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탄핵이 되면 그러면 대통령 권한 대행 자리는 자동으로 날아갑니다.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음번 대통령 권한 대행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면서 두 번째 부총리, 그 사람이 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좀 순서가 다릅니다. 현재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권한대행을 겸하고 있죠. 대통령 권한대행을. 그런데 국무총리가 직무정지돼서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에게는 국무조정실이라고 하는 보좌기관이 있고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러 보좌기관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윤석열 씨에 속한 것으로 보아서 이들이
현재의 대통령 권한 대행을 보좌하지 않고 있죠. 범죄를 저지른 윤석열 씨를 보좌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일을 하면서 이 조직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조직을 다 폐지하고 제거하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국가는 헌법과 법률만 따라서 모든 공무원은 이 사람에게는 대통령 직무집행 권한이 없고 이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구나, 대통령이 아니구나 하면 모든 것을 끊어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이 새로운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겼으면 대통령을 보좌하던 모든 조직은 법에 따른 권한 대행을 보좌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착착 진행되지 않는 것을 두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아직 미성숙 단계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겁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무슨 일이 생겨도 국가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정상 작동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맥으로 묶여서 법이 아니라 내가 아는 얼굴, 늘 옆에 있던 인물, 이런 식으로 가니까 지금처럼 정부가 멈춰선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대통령을 보좌하던 조직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권한대행이 들어오면 이 권한대행이 총리이면서 대행이든 부총리이면서 대행이든 장관이면서 대행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자기들의 윗사람으로서 보좌하고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권한대행은 이들을 일거에 제거하고 자신이 쓸 수 있는 인력으로 새로 채워서 이 권한대행의 공무수행을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현재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던 그 거대한 조직이 그대로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대한민국 체제 자체에 지금 대항을 하고 있죠.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조직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관저에 있는 조직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하나요. 둘째는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조직도 거대합니다. 이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조직이 한덕수 총리가 직무정지돼서 똑같이 자연인의 신세가 되어 있는데, 물론 반역을 저질렀는지는 아직 문제 삼고 있지 않는데 그 상태에서 놀고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총리를 보좌하던 조직은 비어있는 총리이기 때문에 보좌 못하고 그냥 놀고 먹는 거냐?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직무대행, 권한대행을 하면 이 총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직무가 정지돼 있을 때 권한대행을 반드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국무총리 권한대행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이 공무원이 이러한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무수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국무총리 권한대행으로 들어가게 되면 국무총리를 보좌하던 모든 조직은 이 권한대행을 보좌해서 정부가 정상작동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만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탄핵 소추를 받아서 직무 정지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는 것은 이주호 장관이 아니라 그 다음 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국무총리 권한 대행을 지명하지, 이 자리에 투입하지 않음으로써 국무총리를 비워놓고 국무총리 권한 대행이 없어서 국무총리의 공무수행을 못하게 해놓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기가 이걸 대신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정부 내에 있어서 권력 독점을, 자기들이 말하는 권한 독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 이것만으로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러한 위반을 함으로써 권한 대행의 법에 규정된 순위가 뒤틀리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탄핵 소추를 받아서 직무 정지가 되고 나서도 여전히 법 집행이 법에 위반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권한 대행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지난 방송이 있으니까 참조하면 될 것이고, 모든 행정 집행은 집행정부가 됐든 국회, 법원이 됐든 모든 국가의 법 집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대통령의 직무 집행 권한이 없어서 대한민국의 정부와 국가를 위한 공무수행을 안 하는,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죠. 심지어 헌법과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투표로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무회의에서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에 따라서 그냥 직무 집행을, 이 권한 대행을 넣도록 돼 있는 그거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것은 시급하게 바로 잡아야 할 사안들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